네, 오늘 일발장전 주제도 사실은 좀 평이합니다. 지난 주에 한번 다뤘던 기업이기도 하고, 새롭게 찾자니 또 그렇기도 하고, 6월 달은 아무래도 잘 아시는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대외적인 환경도 그렇고, 이미 신냉전 시대라는 표현들은 자주 등장하고 있고, 동북아시아의 군비 증액, 증설, 여러 가지 표현이지만 군비 증강, 이 얘기도 계속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에 오늘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한번 내용을 좀 더 볼까 하는데요. 6월 달에 이벤트들이 순차적으로 좀 많죠. 이미 6월 15일 날 누리호 2차 발사는 예정돼 있고, 지난번에 이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누리호 엔진 75톤짜리 1단 엔진, 2단 엔진, 그리고 또 3단 엔진까지 다 이제 출하식을 가졌습니다. 액체 로켓이긴 한데,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2016년도부터 7년간 우주 발사체 엔진 46기를 제작했던 이력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우주 시대가 본격적으로 개화가 되겠죠. 특히 이제 미국의 유인 달 탐사 아르테미스 계획 2025년도 본격화될 거라고 하는데 내후년 정도 되는데 이미 바이든 대통령이 들어와서 한미 정상회담 때 저희 얘기는 오고 갔던 것 같고 적극적으로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제 참여를 많이 할 것 같은데 관련 기업들은 여러 군이 있습니다만 대표적으로는 한국항공우주, 카이라는 기업이 있고 그다음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이렇게 있죠. 우리 정경민 차장이 좋아하시는 6월 15일까지는 이제 누리호 이슈가 좀 주류가 될 것 같고 그다음에 6월 말 중하부로 가면은 탑건, 영화 탑건 고전 영화이긴 한데 매버릭이라는 영화가 다시 개봉을 하면서 그때 맞춰서 KF-21 시제기가 이제 시운항에 들어가죠. 네. 관련 기업은 또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습니다. 카이하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하고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이벤트들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이다. 그런데 그 영화 탑건 매버릭에 나오는 주력 기종이 슈퍼호넷. 네. 네. 그 호넷의 엔진하고 KF-21하고 엔진이 태생이 비슷하죠. 네. 보잉사가 보잉이 이제 제너럴 일렉트로닉 G가 이제 제작을 한 거고 원천 기술은 보잉하고 공유된 것 같은데 하여튼 그 기술을 우리나라가 받아가지고 제작에 들어갑니다. 내용은 이제 군사 밀리터리 덕후 정경민 처장이 잘 아시니까 자 그렇습니다. 네. 엔진은 쉽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안 만드는 게 있고 못 만드는 게 있는데 네. 안 만든 거예요. 네. 그게 이제 훨씬 가격적으로나 어떤 시험상의 일정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 그건 그렇고 일단 저는 소프트웨어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런 관련돼서 일단 일정, 그러니까 이제 좀 주식을 오래 하셨던 분들을 이제 매매에 어떤 이제 모멘텀이 될 수 있는 일정을 두고 이렇게 매매를 하는 걸 우리가 일정 매매라고 하는데 네. 역시 이제 호국 보훈의 달에는 이제 항공, 우주, 방산 요거 관련된 이제 이슈가 굉장히 이벤트가 굉장히 좀 많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엊그제 우크라이나 옆 동네인 폴란드 국방장관이 우리나라에 왔어요. 그랬다대요. 네. 카이, 한화 디펜스, 현대 로템을 방문을 해서 왜 왔겠습니까? 구경하러 온 건 아니겠죠. 네. 네, 그래서 이제 FA50하고 이제 K2 흑표 장갑 전차하고 하나 디펜스의 장갑차를 쭉 보고 갔다라고 하는데 이제 그만큼 이제 유럽 내에서도 국방력에 대한 이제 자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국방 그 가장 큰 시장으로 지금 유럽 쪽, 특히 이제 동유럽 쪽이 부각이 되는 이런 부분인데 가성비가 가장 좋은 이제 우리나라 무기를 찾아오는 거고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이제 나토의 무기와 호환이 되는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네. 우리나라 무기가 또 강점이 또 미국이 우방이다 보니까 나토 무기들하고 호환되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전자 장비 이런 것들 장비도 그렇고 탄도 그렇고요. 그런 것도 우리나라 또 탄을 또 잘 만듭니다. 네. 또 독일에서도 한국의 탄을 굉장히 이제 높게 쳐주는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있어서 향후에 시장은 이제 활짝 열리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만큼 이제 수출을 잘 하느냐, 이게 이제 향후에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이제 그 첨단 미사일 체계를 지원하겠다. 네. 러시아 본토를 향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지만 일단 지원한다라는 내용이 나오니까 러시아가 또 발끈했죠. 네. 돈바스 쪽에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네. 완전히 이제 적경지잖아요. 네. 네. 하여튼 그런 내용들. 좀 긴장이 계속 유지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요
종목으로 말씀드리면 일단 이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보면은 역시 이제 자회사 하나 디펜스의 이 3조 규모의 장갑차가 곧 이제 오픈됩니다. 이제 네. 호주 쪽에 레드백이라고 하죠. 전술 장갑차 사업이 이제 기대감이 좀 있고 원전하고 함께 이제 계속해서 중동 쪽에 수출 가능성이 좀 높아지고 있어요. 이 장갑차 사업이. 그리고 미국 쪽에서도 일부 가능하다라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굉장히 이제 소위 말해서 잘 나온 그런 모델로 좀 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올해는 국방 예산 때문에 조금 이제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이제 한국형 전술 미사일 사업도 있어요. 그러니까 네. 한국형 미티어 미사일, 또 뭐 타우러스 미사일 이런 것들이 너무 비싸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가 독자적으로 훈련도 제대로 못할 정도로 좀 탄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좀 개발을 하려고 하는 이런 전력화 사업도 있다 보니까 뭐 국방 방산 이런 쪽은 뭐 향후에 뭐 한 2, 3년 동안은 시장 평균 수익률보다는 하여튼 훨씬 좋은 쪽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좀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하드웨어 쪽은 역시 이제 뭐 LIG 넥선, 카이, 또 한국항공우주 이런 쪽이 좀 선도적인 주가를 잡고 갈 가능성이 좀 높고 결국에는 이제는 소프트웨어예요. 이제 통신 장비부터 해서 네. 또 이제 사격 통제 장치 그리고 뭐 정찰 그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에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얼마만큼 이제 뭐 미국은 좀 우리나라한테 무기 팔고 업그레이드 약간 깡패 노릇 하잖아요. 뭐 조 단위로 내놔라 뭐 이런 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이제 독자적인 이런 통신 소프트웨어 장비 이런 쪽을 아마 좀 육성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고 이미 뭐 개발된 것도 있다 보니까 뭐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뭐 하나 시스템 뭐 지속적으로 말씀드리고 뭐 그 관련해서 이제 정찰 위성이 저게 이제 뭐 하는 건지를 좀 파악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기술을 갖고 있는 제노코를 네. 좀 제노코 붙일 줄 붙여드리고 알았는데 사실 오늘 제노코 할까 하다가 그리고 이제 소형 화기 쪽도 이제 우리나라 굉장히 좀 강세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장갑차 같은 거 나가면 위에 기관총 같은 거 딸려 나가잖아요. 네. 그런 면에서 SNT 모티브는 그거 아니어도 이 모터 쪽으로만 해도 굉장히 좀 요즘에 이 ROE도 좋아지고 영업이익도 좀 좋아지는 그런 부분도 있어서 네. 저는 뭐 그동안 너무 많이 했던 종목들에서 좀 벗어나서 제노코랑 SNT 모티브 두 종목을 SNT 좀 모티브는 좀 새로운데. 네, 요거는 좀 종목을 좀 공부해 보셔도 괜찮을 만한 그런 종목입니다. 네. 네. 그래서 두 종목을 좀 붙여드리겠습니다. 네. 네. 본 종목보다 나을 수도 있겠는데. 자, 네. 김민 매니저. 근데 이게 사실 차장님 어디서 이런 정보들을 얻는지 모르겠어요. 제노코를 밀리터리 덕후. 사실 이렇게 이제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쪽으로 이제 접근해가지고 나토의 무기들과 호환이 잘 된다 이런 얘기는 사실 뭐 리포트 같은 데서 찾을 수 없는 얘기거든요. 그러게요. 확인이 안 되지만. 네. 근데 뭐 근거가 있으니까. 따로 국방백서 같은 걸 따로 찾아보시는 게 있으신지 되게 궁금한데. 어쨌든 뭐 저는 오늘 이제 결론이 되게 이제 조금 마음에 드는 게 사실은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이제 3분기 때 오히려 저는 이 장갑차 쪽 아까 이제 호주라든지 미국 쪽 이제 장갑차 교체 얘기해 주셨잖아요. 근데 이게 정말 좀 중요한 게 요번에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어찌 보면 이제 현대전을 우리가 이제 21세기에 목격을 한 거잖아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장갑차 전력이 정말 좀 중요하다. 러시아 장갑차가 거의 1000대 이상 지금 날아갔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어쨌든 지상전을 통해서 이제 수복을 하느냐 점령을 하느냐 그 싸움이 이제 어찌 보면 이제 전쟁이기 때문에 네. 사실상 이제 전투기로 그냥 폭격을 해가지고 그냥 이 전면적인 이제 공격을 하는 게 현대전에 과연 가능할까? 그래서 이런 이제 내륙 지상전을 이제 감안했을 때 이제 그 장갑차, 탱크 이런 이제 교체 주기와 관련돼서 분명히 좀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종목들이 국내에도 좀 많이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 외에 아까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제노코 중소형주 중에서는 진짜 좀 주목이 좀 되는 그런 종목이라고 보여지고 결국은 우리나라 방산 기업들이 진짜 수주 잔고 좀 계속 쌓이고 있잖아요. 지난번에 말씀드릴 때도 LIG 넥스원하고 뭐 그 한국항공우주 계속 강조를 해드리는 것처럼 이 두 종목은 반드시 좀 여러분들 좀 보셔야 될 만한 저평가되어 있는 방산주라고 좀 생각이 좀 들고요. 그 외에 이제 조금 추가를 하면 세트레가이라든지 아니면 포스텍, 신성 ENG 소위 말해서 이제 이 방산 기술이 그냥 말 그대로 무기 만드는 데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우주항공, 뭐 누리호 같이 이렇게 위성 발사 뭐 이런 것들 더 전부 다 폭넓게 좀 쓰이고 최근에는 드론이라든지 UAM 이런 데도 이제 다 방산 기술들이 다 접목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세트레가이, 포스텍, 신성 ENG는 여러분들 또 태양광을 알고 계시지만 신성 ENG가 또 클린룸 만들기 때문에 맞아요. 우주항공 쪽으로도 또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소형주들까지도 관계 있는 종목들을 한번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저는 좀 덧붙여드리겠습니다. 네. 자, 일반장전 주제는 오늘 그냥 뭐 6월에 호국보훈의 달 이벤트들이 이제 순차적으로 좀 많이 있을 수 있고 뭐 대외 환경도 좀 그래서 정해봤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를 다시 얘기했고 두 분이 이제 창의적으로 S&T 모티브는 좀 창의적성 있는 거 같고 네. 제노코하고 그다음에
저는 신성 ENG. 신성 ENG, 오, 네. 독특한데? 좋아요. 주가 네. 좋아요. 신성이. 요즘 네. 태양광으로 다시? 예. 태양광하고 뭐 여러 가지 지금 붙어 있으니까. 반도체도 있는 것 같고. 네. 네. 네, 개인적으로도 좀 많이 들여다보는 기업입니다만 하여튼 신성 ENG를 붙여주셨습니다. 네.